자,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발표하는 거 내용은 들리셨어요? 네, 그건 들리고 중간에 꺼졌나 보다. 그래서 발표할 거 10분짜리 내 기능과 구조와 관련해서 한다. 그리고 내일은 수업을 9시 시작한다. 그래서 30분 조금 더 일찍 할 건데, 못 들은 분들은 동영상을 30분 정도에 일찍 본다. 그 대신 조금 일찍 끝난다. 그게 요약 정리였어요. 자,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저랑 시스템이 좀 안 되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저 혼자 막 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 여기 수업을 듣는 분들이 제가 얘기를 하고 나면 또 이렇게 중간에 끊는 게 좀 그런가 해서 얘기 안 해주시면 저는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두 가지를 이제 제가 공유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요 공유를 오늘은 여기를 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지 중에서 하나를 앞에 화면들이 안 나와서 제가 공유를 두 가지로 공유를 할 거예요. 이렇게 요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여러분들 검사지를 보세요. 이제는 검사지가 다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죠. 자, 요거는 일단 어저께 한 거를 좀 복습을 하면 어, 그 초등학교 아이예요. 초등학교 아이고 하나는 중학교 아이. 두 가지를 제가 다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는 어느 초등학교 아이인데 일단은 이렇게 분홍 게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올라왔다 하면 여기 맨 밑에 이렇게 써 있다 그랬죠. 연두색이나 분홍색 뇌파가 출현을 많이 한 거예요. 이런 게 출현을 많이 나왔다라는 거 하면 일단 육체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저께 되게 중요한 거를 중간에 얘기해서 마지막에 하고 말았는데 요거 이제 하나 볼게요. 다시 여기가 질문 좀 해볼게요.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높이는 뭐라 그랬어요? 진포, 진폭. 얘기하셔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더 확실하게 합니다. 요쪽에 요 선은 세로선은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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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 시간, 시간 경과. 시간 잘 얘기했어요. 그러면 진폭을 어저께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진폭. 진폭은 내 신경들이 우리가 진폭이 너무 높아요라는 의미는 우리 내 신경이 천억 개가 넘게 있어요. 천억 개가 넘게 있는 뇌신경들 중에 이 뇌신경 각자가 자기 역할이 다 부위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폭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 일을 하는 아이들의 뇌신경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진폭이 높다라는 거. 그럼 뇌신경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 모여 있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이제 어느 부위로 막 모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 이렇게 내 신경이 이렇게 이제 막 있으면 얘가 무슨 반응을 할 때 반응을 같이 해주는 애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이, 심폭이.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애가 많으니까 이 파동은 올라가죠. 이렇게. 합쳐지는 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진폭이 높으면 이 반응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체적인 내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게 많이 안 해도 얘가 짝짝짝짝 뭔가 이렇게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서 얘 스스로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쪽에 같이 몰려 있다 보면 이게 뇌가 뭐냐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애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제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좋게 어, 우리가 이제 평온하다라는 거 일상에 이제 송도의 부평이 사시는 일상에 편안하다는 것 또는 학교로 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 학교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각 반에
이제 각 반마다 5학년이면 5학년, 1학년이면 1학년에 각 역할 분담이 있었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담당 구역이 있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담당 구역. 우리 반은 5학년 1반은 예전에는 뭐 소각장이 있는 집 반은 소각장 있는 데를 담당하고 어떤 반은 운동장 담당하고 어떤 데는 하단 담당하고 막 이렇게 담당을 하고 나이가 이제 저학년 애들은 가장 쉬운 뭐 자기네 복도 이런 걸 담당하거나 이렇게 역할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역할이 다 있어요. 다 이제 지금 가시면 뭐 학부모 담당 교사, 방과후 담당 교사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가부화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일이 많다 보면 가부화가 걸리면 거기가 이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지금 특히 우리 학교에서 어떤 게 제일 많았냐면 예전에는 방과후 담당 선생님이 한 분뿐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방과후 활동 담당 선생님이 한 분뿐이 안 계셨는데 방과후가 너무나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방과후 담당 선생님들이 많아졌어요. 역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역할을 하는데 불구하고 너무나 일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가부화가 걸려요. 그러면 거기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몇몇 선생님들을 더 투입을 해요, 거기다. 투입을 해서 이거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투입이 되면 그 투입된 선생님이 하는 담당하는 곳에 거기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 뇌라는 것이, 이 다른 쪽에 막, 그쪽이 막 그냥 과활성화 돼 있으면, 그쪽에 에너지가 다 쏠리면서 다른 분야의 일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진폭은 그런 의미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의미를 보냐면 진폭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이게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나 각성 상태나 수면 상태나 이렇게 다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되게 지금 몸이 에너지가 많이 빠진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에너지가 빠진다는 얘기는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랑 같이 맥락을 해요. 자, 요게 이제 이런 친구들이 왔어요. 자, 이 친구도 이 친구 거 지금 그래프 안 뜨네요. 자, 이 친구 걸 보면 이 친구는 이렇게 아까 이 친구보다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네, 줄어들었는데 이 친구는 이런 친구였어요. 이런 친구였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였는데 이거를 안정화시킨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안정화시켰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여러 개 있죠. 훈련이 이렇게 이제 혼자 또는 가정에서 이렇게 이거를 해결하기 어려우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애를 뇌파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애가 이제 과활성화 됐으니까 내가 애한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양육의 방식을 좀 고쳐보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얘랑 지금 안 맞는구나. 얘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구나. 라고 하면 엄마가 양육의 방식을 바꾸거나 걔의 환경을 바꿔주면 이런 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환경을 엄마도 그렇잖아. 엄마도 아빠도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행위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언어랑 행동이랑 이런 거를 바꿔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뭔가 지금 도움을 이제 다녔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다녔는데 이렇게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이제 제가 이거 판교라고 쓴 거는 이 살고 있는 곳이 판교라서 이렇게 판교의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내려진 거예요. 그럼 내려지기만 하면 벌써 아이가 뭐가 있냐? 기분 상태가 달라져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한 슬라이드를 하나씩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봤더니 얘 이제 이 샘플은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두 아이들 나왔던 아이들은 다 100이에요, 이게 마이크로볼트가. 그러니까 25니까 이거 굉장히 안정됐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1Hz를 얘기를 했어요. 1Hz는 몸으로 기억되는 것, 또 심장과 관련돼 있는 것, 또는 교통사고나 몸이 너무나 경직돼 있는 것. 그 다음에 혹시나 어르신들이 왔을 때 1Hz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기 1Hz가 조금 저기 했던 분들이 있었죠. 1Hz. 1Hz가 여기는 괜찮 안정됐고 예, 여기 1Hz가 이렇게 뭔가 이게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이 뇌에서 약간 뇌출혈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나오면 그렇게 찍혀져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2Hz가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1Hz, 2Hz들을 다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게 뇌 기능 검사를 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뭐냐? 그거부터 말씀드려야겠다. 자, 뇌 기능 검사지를 딱 받았을 때, 자, 이렇게 받았어요. 와서 찍었어. 찍었단 말이에요. 아까 판교에 많이 깨죠. 이걸 찍었는데 여기 찍었는데 이거를 다 설명하지 않아요. 다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다 설명하려면 한 2시간도 넘게 걸려요. 자, 상담실에서는 이걸 딱 보고 경향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회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건 이거예요. 이 검사지에서 딱 보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딱 이걸 보면 얘는 다른 검사 밑에 거는 보나 마나요. 얘는 지금 너무나 긴장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저기 삐직삐직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앞으로 쭉쭉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왜 내 팔을 찍으면서 저렇게 움직였을까? 이거는 자기가 모르게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전 친구들은 지금 몸에 틱이 있는 거예요. 다 움직인 거기 때문에. 움직이. 이거는 몸이 움직여서 나오는 거고요. 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는 요런 움직임. 요런 움직임. 자, 요 움직임이 똑같은 움직임인데 달라요. 이렇게 지금 밑에 있는 움직임하고 요 움직임은 달라요. 요거는 눈을 깜빡깜빡하는 움직임이에요, 보통은.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쳐다보라 그랬잖아요. 쳐다보는데 눈을 깜빡거려요. 그러면 이 뇌는 이 뇌파를 찍는 검사 기기가 그 뇌파의 움직임을 지금 찍어야 되는데 근육에서 움직이는 눈 깜빡하는 움직임도 얘가 다 이거를 추출해내니까 요거는 뇌에서 나오는 진동도 차단할 수 있지만 이런 깜빡임이 많을 때도 저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보는 거야. 왜 걔가 눈을 저렇게 많이 깜빡거렸을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라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보는데 눈을 깜빡깜빡 하는 사람들 자체도 뭔가 불안이 있을 때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눈 깜빡하는 거 못 느끼잖아요. 이렇게. 못 느끼는데 갑자기 뭐를 하라 그랬어. 뭐를 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긴장이 생기게 되면 눈을 부릅뜨거나 하나는 눈에 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것이 힘도 못 들어간 친구들은 눈을 자꾸만 깜빡깜빡거려요.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해서 눈에 초점을 못 맞춰요. 눈이 땡글땡글 돌아다녀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긴장과 불안의 강도는 약하지만 이런 움직임이다. 이제 그렇게 개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를 제일 먼저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딱 보면 더 이상 뭐, 얘가 너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학교 생활은 어떠니?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뭐, 여기 이 정도에 오는 아이들은 상담사나 저희들한테 얘기를, 대답을 안 하죠. 대답할 정도의 와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거나 이런 애들은 그만큼 건강한 애들이에요. 그래도, 근데 이 정도의 아이들은 대답도 안 해요. 말하기도 귀찮고, 벌써 뭐 다 지쳐서 오는 애들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하면 애를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너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되게 불안정하고 너가 되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너가 그래도 이렇게 상담실까지 온 거니까 너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너 정말 그래도 굉장히 의지가 있는 아이다. 또는 너가 참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온 거에도 너무 고맙다. 너가 보통 이럴 정도에 내려면 너무나 생활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잘 견디고 있었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실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애들이 견디고 사는 게 용할 정도죠. 이런. 그러면 부모님, 애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참 놔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힘든 거를 그래도 누군가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힘든 게 뭐냐? 저런 객관적인 자료가 보여줌으로 해서 내 힘든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게, 내가 그냥 못된 놈이고, 내가 행동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 내 이렇게 진동하는 뭔가 이렇게 흐름들이 지금 되게 불편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아이가 하지만 애도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요걸 본 다음에 첫 번째 요걸 봐요. 두 번째는 보는 게 요걸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하고 보는 게 아니라 상담사가 보는 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여길 봐서 기초율동이 나왔나를 보는 거예요. 기초율동. 자, 기초율동 어제 되어 있어. 계속 나옵니다. 기초율동은 표준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고, 표준 주파수는 지배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 기초율동, 표준 주파수, 그 다음에 지배 주파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9 주파수가 9라는 숫자에 뾰족하게 나왔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데 이 친구는 쫙 지금 하나도 뭐가 꺾은 선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자예요. 수평. 수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두 번째 했을 때 찍었을 때 두 번째 찍었는데 얘가 수평이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일단 내려온 거는 1부터 쫙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아주 잘했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 그런데 요게 표준 주파수에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지금 내가 이 브레인이 과활성화돼서 막 움직이던 것이 지금 내려오고는 있어요. 자, 내려와서 제자리를 막 찾아가고 있는데 일단 찾아갔기는 했지만 내가 이 뇌를 그냥 일상에서 잘 쓰고 이성과 감성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갈 수 있는 이 뇌의 힘이 9에서 쫙 올라주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더 뇌의 힘이 좀 약하구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갔어요. 이 친구가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보랑 이때는 뭐 거의 이제 뭐 기초율동이 나올 뭐 어떻게 보면 흔적도 없는데 여기는 기초율동이 나오도록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통해서 내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8 마이크로볼트예요. 8 마이크로볼트는 여러분들 이제 8 마이크로볼트인데 여기는 4 마이크로볼트예요. 그리고 여기는 5 마이크로볼트고 이건 6이고 이건 10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8 마이크로볼트라는 의미는 우리가 현재
약간 의식이라고 얘기하면 표면적인 지금 현재 상태의 얘 그 모습이라고 하면 돼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건데 8 정도면 얘가 의식이라는 거, 현실적인 그런 상태. 우리 지금 표면에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상태. 요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8에서 5로 갔어. 8에서 5로 내려갔어. 8에서 5로 내려가면 8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요거는 약간의 내면이에요. 내면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친구가 표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내면, 그 바로 내면에 갔더니 6이라는 게 이렇게 딱 올라온 게 딱 있어요. 그러면 6이라는 거 올라오는 거에는 어쨌든 그거는 다 흔적이라 그랬어요. 흔적이야. 기억의 흔적. 기억의 흔적 중에서 활성화된 거야, 지금. 내면에 갔더니 내면에 자기도 모르지만 뭔가 기억 속에 있는 흔적이 있다라는 거. 그 6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체크를 해놓는 거야. 요게 좀 있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내면에 갔더니 9에 8이 올라갔어. 자, 9에 8이 올라갔다는 기초율동이잖아요. 기초율동이 올라가 있어. 그러면 요거를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해볼까요? 지금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얘가 안쪽에 들어가 보면 내면 쪽으로 가면 그래도 내 운해의 힘을 가지고 있구나. 잠재적인 것이 있구나. 잠재적인 내 힘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초 1등이 올라갔으니까.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해석은 나중에 합니다. 지금은 기초 1등만 하네요. 그 다음에 4보다 더 밑이야. 5보다 더 밑이면 더 내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내면에 들어갔더니 거긴 더 잘 보여. 거긴 더 잘 보여요. 그러면 빨간 것만 보겠어요. 운해예요. 운해에 더 잘 보이는 거 보니까 6이야, 6. 얘는 여전히 6이 득세를 하고 있구나. 얘 6은 뭘까?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검사 뒤에다 써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써놓을 수가 있어요. 6이면 운해 6헬츠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운해 6헬츠. 그 다음에 9에 10헬츠. 올라간 건 9에 10헬츠 올라갔죠. 운에 9에 10헬츠 올라가는. 아니, 운에 9일째 올라갔죠. 그러니까 9일째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가니까 12일째도 올라갔어, 운해가. 그러니까 올라간 거를 다 적어보는 거야. 그냥 기초율동이도 뭐 또 다 적어. 운해가 올라간 거 다 적고. 근데 잔해가 올라간 걸 다 적어봐요. 잔해. 잔해 이렇게 보니까 여기 전해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쭉 올라가다가 9일째에 잔해가 올라갔어. 잔해 9일째 올라갔어. 자, 여기를 보니까 잔해에 8일째가 올라갔어. 이제 올라갔죠? 이제 올라간 것만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5일째보다 4마이크로볼가 더 밑으로 갔는데 더 잘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그 사람의 보이는 거에 그 사람이 다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점점점 그 사람의 흔적들이 보이는 거를 이거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 검사지가. 그러면 여기서 다시 6으로 갔어요. 6은 5보다는 약간 위죠. 약간 위야. 그랬더니 거기서 잘 안 보여. 여기는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여. 어쨌든 10은 표면이야. 완전히 일상생활이야. 일상생활에서 얘는 보이지 않아. 여기 안에서 기초율동이 없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꺾은 선이 없어. 그러니까 보면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는 티는 안 나. 티는 안 나. 뭐 마음이 뭐 되게 애가 이렇게 좀 발목을 탁탁 잡는 건 없어. 그냥 마음이 많이 안정돼 있어. 그런데 뭔가 그렇지만 조금 더 얘가 안정됐다고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 기초 율동은 좀 안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보는 법만 알려줘. 이거 해석은 다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4, 5, 6, 7. 자, 5보다 4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 아주 밑에 마음, 5, 6, 7, 8 해서 10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어저께 예은님이 그런 얘기네요. 저는 다 밑으로 땅굴을 파서 없어요. 안 보여.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가냐면 2 마이크로볼트, 3 마이크로볼트를 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검사지 없잖아요. 여러분 검사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는데 저희 같이 이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2하고 3을 볼 수 있는 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2, 3에 가면 다 나와요. 웬만한 거.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2, 3 나온 거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뇌파를 쭉 보고선 전혀 막 숨어 있는 분들은 그 보는 거를 이렇게 좀 찾아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걸 하는 거. 그럼 내면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보는 거 그랬죠? 이걸 먼저 보는 거. 제일 처음에는 3D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아니 3D를 보고 그다음 기초일정 봐요. 봐서 기초일정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걸 딱 계산하는 거고 이게 얘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꺾은 선이 올라왔네. 얘 이 꺾은 선 올라온 건 다 기억의 흔적. 다시 말해서 상처의 흔적이에요. 상처의 흔적이에요. 상처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상처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체적 상처인지 마음의 상처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맨 뒤를 가는 거예요. 맨 뒤를 가요. 맨 뒤에서 이걸 봐요. 자, 얘를 볼 때 이걸 딱 보고 얘는 끝났어. 이거 보면 얘는 뭐 보나 마나야. 이거 더 보나 마나야.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맨 뒤를 가보는 거예요. 자, 맨 뒤를 가봤더니 이 맨 뒤는 뭐냐면 현재 우리 뇌라는 거는 이 안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엄마 뱃속부터 해서 지금 시작돼서 지금 내 나이까지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 내가 뇌파를 필요한 뇌파들은 그날 쓰는 일상의 현실에서 쓰는 뇌파는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자, 뭘 쓰냐면 알파파를 쓰고 SMR을 쓰고 베타파를 쓰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사람의 뇌는 알파파, SMR, 저베타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면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의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뭐냐면 요 애들은 누구랑 또 연결되어 있냐면 자율신경계랑 또 연결되어 있어요.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2급에서도 했잖아요? 이거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이 머리부터 다 몸이 다 신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파, SMR, 베타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달라지고 또 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내 신체와 반응을 하면서 내 여기 나오는 뇌파의 이런 활동들을 다 또 변화시켜요. 그게 다 연결돼, 유기체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상태를 보면 지금 얘가 이 상태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바로 하는 것 중에서 이거는 뭐냐면 이 아이가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저 밑에 내면에까지 있는 것들을 탐색한 거라면 요거는 지금 현재 얘가 오늘 그 상태야 그냥. 자율신경계 같은 거는 지금 내가 잠을 잘 때도 다 움직이잖아요. 자율신경계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요거는 뭐냐 알파파, SMR, 베타는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밤에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는 얘네들이 잠깐 쉬고 있어. 나오긴 해요. 쉬고 있고 그때는 누가 나오냐면 쫙 나오는 게
델타파가 세타파가 딱 중력으로 나타나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낮에는 알파파, SMR, 베타로 다 조종하면서 통제하면서 사는 거고 저녁에는 델타파가 세타파가 얘가 해야지 우리가 잠을 푹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밸런스를 이제 잠을 그거를 각성 상태라 하는 거고 수면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거든요. 자, 이 상태를 딱 봤는데 이 친구는 알파파는 항상 우리가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휴식과 이완이라 그랬잖아요. 알파파는 휴식과 이완이야. 베타파는 긴장과 긴장을 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접근과 도전이에요. 접근과 도전. 알파파랑 베타파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해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다른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그것을 서로 조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SMR은 뭐냐? 얘네들을 서로 조종하는데 중간에서 굉장히 밸런스를 맞춰주는 애가 이 SMR이라는 거예요. 양쪽에 다 걸려있어. 양다리를 딱 거쳐서 이 몸의 향상성을 도와주는 역할이 SMR이 되게 많이, SMR이 거의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SMR이에요. 그래서 SMR에 문제가 생기면 내 몸의 모든 균형 밸런스가 많이 깨져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면역력과 관련되는 거예요. SMR이. SMR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접근하고 도전하고 반응하고 긴장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일상생활 하는 것은 이거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학교에 가고 그런 거 다 하면 선생님께서 공부 배우고 그러면 우리는 교감신경이 발달하는 거예요. 항상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게 교감신경이 있지만 부교감신경은 그 교감신경이 그렇게 갈 때 부교감신경은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완과 휴식으로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놔야지만 그 다음에 또 도전하고 또 뭔가 활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 얘들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뭔가 휴식, 에너지는 있는데 그 에너지를 추진하는 이 베타파. 뭔가 베타파가 교감신경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이 친구들은. 나오지 않았고 파가. 여기 하나도 안 나왔어. 안 나오니까 이 친구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 봐세요. 이 친구는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게 고장났는 줄 알았어요. 이게 고장났는 줄 알았어. 왜 고장났느냐? 이것을 찍는 동안 알파파, SMR, 베타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찍는 동안 1분 30초 동안 하나도 안 나왔지만 하루 종일에서 나오겠죠. 하루 종일 중에서 나오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 샘플링에서 표본을 딱 잡았는데 거기서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알파파, SMR, 베타가 거의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신체 활동이나 의식 활동이 전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파들이 나오겠죠. 베타파나 세타파가 많이 나오겠죠. 세타파나 델타파들이 많이 나오니까 델타파가 많이 나오면 그거는 되게 육체적 긴장이 많을 때 많이 나오거든요. 세타파는 주의력이 안 될 때 많이 나오니까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 와도 또 집에 있어도 늘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저기도 힘도 없고 이런 상태. 이게 이제 1학년 아이, 얘 2학년에 얘도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2학년에 얘는 그래도 좀 난 거야. 이렇게 나왔죠. 얘는 SMR이 많이 나왔죠. SMR은 주의력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다 이제 설명할. 그래서 이 친구는 긴급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열어서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럴 때는 알파파부터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지 얘가 에너지가 있어야지 알파파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 이안을 해줘야 돼요. 이안을 훈련을 해줘야 되니까 이 친구는 다른 훈련 하나도 없어요. 잠을 재우는 훈련부터예요. 잠 거의 못 자는 친구, 잠을 재우는 훈련부터 해서 잠자는 훈련들을 해줘서 이제 하는데, 네, 그래서 딱 세 가지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가지. 자, 제 세 가지 하나, 여기에 3D 보고, 기초율동 보고, 맨 뒤에 보면 거의 해석이 끝.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하나씩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시 열로 돌아갑니다. 자, 이 슬라이드 보입니까? 보여요? 슬라이드? 네. 네네. 자, 여기 교재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기초율동에 관련된 것만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기초율동. 자, 분석을 했더니 기초율동이, 이 사람 기초율동이 10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여기서 기초율동 보는 것만 할게요. 자. 기초율동이 여기가 이제 10이어야 되는데 기초율동 안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초율동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뇌력, 기초율동을 다른 말로 해서 뇌의 힘이에요. 뇌력.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으로 얘기하면 근력이 좋은 거예요. 근력. 우리 저기 몸에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잖아요. 헬스장에. 근력이에요. 그러면 뇌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기초율동이 뇌력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뇌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뇌의 힘이에요. 뇌력.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보세요. 기초율동이 10인데 기초율동이 9에서 올라갔어요. 기초율동 9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이 맞긴 하나 9에서라도 올라갔으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보통 기초율동이 어른들은 9, 10, 11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내가 10인데 그래도 9에서 쫙 올라갔다 그러면 10에서 올라가면 더 좋지만 9에서도 선생님, 올라가니까 요거는 조금만 훈련하면 10으로 쫙 가버려요. 이렇게 올라가. 네, 선생님. 정미영님. 네, 질문. 네, 죄송한데요. 지금 보여주시는 그 슬라이드랑 말씀하시는 게 같은 건가요? 자, 교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재. 요거. 교재, 아, 네. 아까 그게 안 보였었거든요. 네, 잘 얘기했어요. 제가 보이냐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잘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기초율동을 보는 거예요. 항상. 기초율동을 이 그래프를 기초율동 봐서 기초율동이 10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은 내력이 기초율동이 좀 안 나왔어. 내 힘이 좀 약한 거예요. 숨어 있는 거죠. 약한 거죠. 숨어 있어. 안에 숨어 있을 때 잠재적으로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는 안 보여요. 현실에서는. 자, 요번에 기초율동이 10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9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때 9에서 올라간 것도 이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9, 10, 11이 요게 뭐냐면 성인 대열이에요. 성인 대열. 성인 주파수의 대열이 9, 10, 11이잖아요. 보통 16부터 45살까지 9에서 11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45세부터 50도 9로 돼 있고 그러니까 거의 9 이상은 성인 대열이라서 그래도 9에서 올라가니까 괜찮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이가 10이니까 조금만 저기 하면 이게 올라가면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 되게 더 내가 그냥 회전이 빠르고 정신활동이 아주 그 속도도 좋고 강도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계속 우리가 뒤를 보고 있습니다. 자, 기초율동만 지금 공부합니다. 자, 기초율동. 이 사람은 8이에요. 기초율동이 8인데
이거는 아까랑 좀 반대죠. 기초 1등이 8이라는 거는 이 사람은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거나 적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나이는 60대예요. 60대 기초 1등이에요. 60대예요. 자, 저한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대표님, 이 사람이 60대인지 어떻게 하세요? 주파수 출원 빈도에 나이 있는 거 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9에 올라갔어. 8에 올라가는 건데 9에 올라갔어. 그러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힘이, 내력이 훨씬 젊은 사람 같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네, 좋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9에 올라가는 나이대는 보통 40대가 9에 올라가. 아니, 50대가 9에 올라가거든요. 50대가. 근데 이 사람은 60대인데 50대 나이에 뇌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우리 저기 직장 애들 보면요. 나이 드셨는데도 머리가 쌩쌩 돌아가는 쌤 있어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암기도 잘하고 기억 잘하고 그다음에 일 추진도 잘하고 그다음에 또 요거는 뭘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빨간 거는 운해예요. 운해라 그랬어요. 파란 거는 잔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딱 보면 어떻게 느끼냐면 이 사람은 잔해 운해가 힘을 잘 받네. 잔해 운해가 힘을 잘 받아. 그럼 우리가 그냥 잔해는 뭐 이렇게 인간 대인 관계라고 했어. 관계. 운해는 관계야. 그리고 일상에서는 이건 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되게 사람 좋다는 소문도 있고 사람도 좋고 일도 잘한다는 얘기를 듣겠네. 아이 같으면 이 애는 친구들하고 사이도 좋으면서 지 할 일도 제일 잘하네. 학습 능력도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를 보겠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는 지금 기초율동만 보고 있습니다. 기초율동을 보고 있는데 운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잔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일은 잘하는구나.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은 있구나. 일은 잘하는구나. 근데 운해가 안 나오니까 조금 저기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요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의미를 가질 거예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기초율동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다시 기초율동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기초율동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러면 기초율동은 요게 기초율동이라 그랬어요. 1, 2, 3, 4의 의미를 이제 하다가 뭐냐면, 이제 말았단 말이에요. 일이 올라간 요거는 신체적인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지금 하겠어요. 2가 올라간 사람 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제가 너무 슬라이드가 많을 것 같아서 좀 뺐더니 2가 올라간 사람들 그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2가 올라간 사람은 여기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으세요. 이건 좀 적어보세요. 여기 2가 올라간 사람이 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일단 기초율동을 봤더니 8인데 8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 8까지 다 기초율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할 거는 얘네들 중에서 이렇게 기초율동이 아닌 게 올라간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운해에 2가 올라갔어. 운해에 5가 올라갔어. 살짝이지만 그 다음에 잔해는 2가 올라갔어. 쭉 내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마이크로볼트로 내려갔어요.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면 이 사람은 이것뿐이 없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거는 이렇게 8 마이크로볼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나는 10 마이크로볼트 보니까 안 보이던 게 있어. 그럼 여기다 써는 거예요. 그냥 또 올라간 거 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경향성이 나와요. 자, 그러면 2가 올라간 사람들은 자, 2는 뭐라고 쓰냐면 생리적인
생존에 의한 기억들이에요. 생리적 생존에 의한 기억.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아, 내가 이제 그 아기 때나 아니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는 못 느꼈겠지만 이제 전쟁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전쟁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먹는 게 안 되잖아요. 건강과 관련된 먹는 게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전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생식에 관련된 욕구들. 우리, 우리 인간이 그 생존, 번성을 하려면 자녀도 낳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욕구들이 다 제한되잖아요. 그때 전쟁 일어나면.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과 관련된 기업들, 건강이라든가 안전, 또는 생식과 관련된 욕구. 생식과 관련된 욕구는 우리 전쟁이 아니라고 우리 아이들을 한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되게 아팠다. 많이 아팠어. 경기도 심하고 잔병 치레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냥 열감기도 흔하게 있었고 그다음에 걔는 이상하게 뭐 하여튼 병이란 병은 다 걸려. 항상 그런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이게 안전에 대한 욕구,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뭐겠어요? 내가 이제 우리 엄마랑 나랑 이제 애가 태어나면 1년 동안은 그냥 무조건 엄마 곁에 있어야지 얘가 안전이에요. 안전에 대한 충분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위험한 곳인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데 그것을 누가 대신해 주냐면 엄마가 대신해 주고 엄마가 어떻게 대신했냐. 엄마의 접촉으로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늘 접촉해 주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아이가 배고프면 울 때 가서 먹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애가 좀 칭얼거리면 달래주고 이러한 것들이 아이한테 일어나는 걸 이런 거의 반복을 통해서 아이는 1년 동안 뭐냐면 안전한 것, 안전이라는 것을 배우고 평온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아, 세상은 안전하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1년의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애착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애착. 근데 그 애착 형성이 불안정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와 있었던 시간이 많지가 않고 있었더라도 엄마가 나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사람 손에 여러 사람 손에서 이 사람이 키웠다가 저 사람이 키웠다 막 이러면 그 아기는 얘기도 못하고 아무도 못했지만 그 안전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식에 대한 욕구도 뭐냐면 아이가 이제 배고픈 거죠. 배고프거나 그 다음에 이제 대소변을 본다든가 뭐 이런 관계에서 엄마가 이제 양육자가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 생리적 생존에 관련된 이런 기억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 엄마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프로이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가 프로이드의 학설에 보면 구강기라 그래서 이게 적당히 아이가 생후 1년쯤 될 때까지는 아이가 뭔가 엄마의 젖을 빨아줘야 되는 거예요. 빠는 거예요. 빨므로 해서 엄마와 접촉을 하고 엄마는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고 아이와 정서적 교류를 하면서 이 아이는 이 구강기에 관련된 충분한 만족감을 가져야지만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문제의 갈등이라든가 잠재적인 어떤 이런 갈등, 정서적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빠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이가. 빨아보는 거 엄마 피부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빨아본 적이 없어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얘는 이 프로이드의 이야기나 여기나 다 비슷해.
빨지를 해본 적이 없어. 엄마로부터 접촉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항상 구강기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는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입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른이 돼도 입을 만족하는 그런 다른 행위가 나타난다. 그래서 많이 먹는다든가 또 음주를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여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제 근데 여기서는 뭐 프로이드의 어떤 그런 심리학 정신 분석보다도 그런 행위들이 아이에게 생존과 관련된 기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내가 1살 때 엄마 빵거 기억 못하잖아요. 기억 못하지만 내 이 안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는 엄마가 배변 훈련을 시키죠. 아이들이 이제 2살, 2돌쯤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3살 때 배변 훈련을 할 때, 또는 배변을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에 대한 태도들, 엄마가 아이를 이제, 아기 때는 배변 활동하면 엄마가 빨리 와서 치워주면서, 두들겨주고, 아유, 잘했구나 하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부모가, 아유, 얼마나 우리 아기는 이뻐, 뭐, 똥을 싸도 이쁘고, 오줌을 싸도 이쁘고, 막 이런 것들. 그 아이랑의 엄마의 대화, 라는 그런 배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프로이드도 얘기를 하는 게 그 항문기의 배변 활동하고 또 연결돼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또 과도하게 엄마가 너무나 깔끔해가지고, 아이한테 막 이제 그 배변 활동을 하는 그 시기에 너무 과도한 아이에게 처벌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 아이가 이게 무의식 속에 그 생존과 관련된 기억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그 깔끔성 때문에 나는 항상 뭔가 죄의식 느끼고 부끄럽고 수치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생식의 욕구와 관련된 있는 것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싸고 하고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내가 불편한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있을 때 이해일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해일지는 이제 이렇게 이열치가 올라간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뭐냐, 나름대로의 살기 위한 생존과 관련된 욕구들이 그 안에 불안정하게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겁도 많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분리불안도 높고, 나가는 거 싫어하고, 왜냐, 위험을 내가 항상 불안이라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나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보통 나가는 거 싫어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집만 선호하고, 위험한 행동은 또 하지 않아. 왜? 위험한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보다는 위험하기 전에 내 몸을 더 안전하게 해야 되는 본능적인 것들이 이일지에 이렇게 스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행동도 하지 않고 이일지가 강한 아이들은 대개 보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생존과 관련된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생식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런 기억이 이해치가 많은 친구들은 항상 외부 환경에 되게 민감하고 불안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한 일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 안정감을 잃는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 할 때 이해치가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뭐냐 아이가 아팠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아이가 그때 어땠는지 젖은 언제 떴는지 그 다음에 그 아이의 그 신체적인 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나는 초점을 맞춰요. 여기는. 그래서 생리적 생존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는 신체와 관련된 우리 몸에 관련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EH가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몸에 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거예요. 항상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몸에 대한. 그래서 EH가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한다. 자, EH는 근데 이분은 자내 운해가 다 있잖아요.
잔해 운해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잔해 운해가 다 이제 그런 그 생리적인 긴장과 욕구와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욕구들에 대한 불만족,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해일주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일주에 오는 사람들은 많이 물어봐요. 저희가 경기한 적 있나? 그래서 근데 진짜 이게 좀 희한한 게요. 이일주 이렇게 올라간 아이들은 경기한 애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열감기로 애가 고생한 애도 많고 입원했던 애들도 많아요. 입원. 병원에서 어우 얘 그 물어보면 얘 병원에서 입원해서 그때 당시 이제 그 뭐 수막염 막 이런 거 막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아이들도 이일주 올라온 애들 많아요. 미숙하게 이제 자기의 10개월을 다 못하고 일찍 태어난 아이들도 이일주에 올라간다. 이일주가 올라간 친구들. 그리고 3일주는 뭐냐? 3일주는 이일주는 이제 생리적인 생존과 관련된 기억들이라 그랬으면 3일주는 조금 달라요. 3일주는 이제 우리가 몸이 있고 이제 생각,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 의식적인 생전에 노출된 경험. 의식적 생전에 노출된 경험.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일주는 거의 몸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어쩌면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었다면 3일주는 그런 거와 관련돼서 약간의 자기가 갖는 의식적인 불안감, 몸의 불안감하고 의식적 불안감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강박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이일주가 이제 생리적인 거라면 삼합주는 의식적인데 강박이라는 거 의식하는 거잖아. 뭔가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되돌아보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의식의 세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아이가 같은 아이인데도 이제 생리적인 현상을 엄마가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손자가 약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엄마가 우리 며느리가 굉장히 깔끔해요. 저희는 그냥 아이들 대충 키워 그런데 요즘 엄마들 다 깔끔하잖아요. 깔끔하다 보니까 얘는 이제 배변 활동이라든가 우유 먹고 뭐 하고 그러면 어디 가면 엄마가 그냥 싹 소독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난 대충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이 의식적이라는 거는 자라면서 이제 환경하고 맞붙이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나오는 형성된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의식이. 이제 계속 애가 이제 생각이 모이고 할 거 아니야. 의식이. 이제 모일 거 아니야. 거기서 뭐냐면 우리 아이도 지저분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아무 데나 앉아야 되는데 애가 그때 우리가 한 2살, 3살쯤 됐는데도 그때 이제 우리가 한국에 놀러 왔는데 이렇게 조금 묻으니까 엄마 나 이거 묻었다고 막 이거 묻은 걸 가지고 되게 애가 싫더라 하더라고 이걸.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묻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묻는 거를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내가 어머 쟤 저러다가 청결이 넘어서 청결이 넘으면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이 청결을 요구하게 되면 그 청결 강박이 일어나잖아요. 그 강박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자면 공공 화장실에 갔는데 공공 화장실에서 거기 소독을 하고 앉아야 돼. 내가 소독할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독할 사항이 안 돼. 거기서 뭐 대변을 봤다, 흡연을 봤다 하고 났는데 앉았다 일어났을 때 내가 여기가 뭐가 지금 불안한 거야. 평균 얼마 쓸까 봐. 그런 상태가 그러면 강박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강박이 오래되면 실제로 나요, 이게. 시체는 얘 생각이 많으면 여기 또 낳는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더 그런 데를 갈 때마다 찍찍찍 뿌려서 또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되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일정 학교 가면 그렇게 안 되고 막 이러지. 그러면 애들이 힘들어지고 강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박들,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강박이라는 거고 그런 거 불안에 근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삼일째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 같은 거 있는 사람들. 이건 트라우마는 외상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너무 강하게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내 의식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지배해버리면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만 돼도 그게 내 감정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3일째가 올라가요. 예, 3일째가 많이 올라가요. 3일째가 많이 올라간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의식적 강박이 좀 있구나. 아, 이분이 좀 강박이 있군요. 아, 아이가 좀 강박적인 것들, 불안감이 좀 있네요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3일째 올라가면. 자, 생리적인 거하고 의식적인 거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생리적인 건 생존과 관련돼서 내가 의식적과 관련된 해결되지 못했던 애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라면 이제 의식적인 거는 그거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어, 반복된 어떤 습관에 대한 결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3일째가 좀 달라요. 자, 여기까지만 잘 따라오면 엄청 잘 따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네 판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잤다가 갈게요. 10분만 쉽시다.